안녕하세요. 아카리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 공부 중인 분들을 향한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와 최신 소식, 그리고 저만의 다양한 경험 등을 한국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왠지 화면이 있죠? 오늘은 화면을 한번 켜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애인데요. 한국인들이 연애를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은 연애 방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만남의 방식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썸을 타는 과정도 달라졌고, 고백 방식이나 연애를 지속하는 방법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연애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연애 스타일과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인을 만나는 방식. 예전에는 연애를 시작하는 방법이 꽤 정형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지인을 통한 만남이 가장 일반적이고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요즘은 연애를 시작하는 방법이 더욱더 다양해졌는데요. 여전히 소개시켜주는 것도 많고 지인을 통한 소개가 여전히 많지만요. 요즘에는 데이팅 어플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옛날에는 어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연애뿐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헌팅이나 클럽 같은 경우에서 만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만남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끌리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만남도 빠질 수 없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친해지거나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DM을 주고받다가 이렇게 연애로 발전하는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관심사를 공유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어디서 만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나더라도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썸을 타는 과정입니다. 썸이라는 개념이 한국 연애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썸을 탄다는 건 뭘까요? 썸띵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썸을 탄다는 건 무언가 있다,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진 않지만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연락의 빈도와 내용이에요. 단순히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썸이라고 할 순 없죠. 연락을 하더라도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지, 연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연락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또한 단둘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썸의 강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겠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했다면 영화를 본다거나 놀이공원에 간다거나 중요한 그런 만남들, 의미 있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점점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또 썸의 또 다른 특징은 애정 표현의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손을 잡는다거나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준다면 이 관계는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편리해지기만 한다면 상대방이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연애의 시작. 한국에서는 고백을 해야 연애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통적으로는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우리 사귀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연애가 시작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고백 없이 관계가 애매하게 지속되면 '우리는 무슨 사이일까?' 뭐 이런 고민이 많게 되지만 요즘에 오히려 굳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연애가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귀기 전에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다거나 스킨십을 하면서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라고 말하는 것이 연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또한 직접 만나서 고백을 못할 경우에는 뭐 전화를 통해서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런 목소리 떨림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이 될 수도 있으니깐요. 그럴 때는 이제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진심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건 상대방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한국인의 기념일 문화. 이렇게 사귀게 된다면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100일, 200일, 1주년 같이 연애 날짜를 계산해서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일상이 되어 버리기도 하지만은 기념일을 챙기면서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들을 챙기는 커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같은 그런 뭐 상술의 날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인들한테는 뭐 이벤트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념일을 챙기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안 그래도 기념일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챙기고 또 챙기고 너무 힘든데? 얼마 전에 100 일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얘 생일이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에서는 기념일을 챙기더라도 예전처럼 과하게 이벤트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소소한 방식으로 기념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애정 표현. 한국인들은 정말 애정 표현이 많다고 하잖아요. 특히 연애를 시작하면 사귀는 순간부터 "사랑해. 나 이제 너 사랑해. 너 나 사랑 안 해? 나 너 사랑하는데 왜 안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랬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잘. 그래서 "많이 사랑해도 다이스키, 많이 좋아해." 뭐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하잖아요. 아이시테루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죽기 전에나 뭐 그럴 때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한국인들은 애정 표현을 정말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연락 빈도도 애정 표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연애를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없으면은 이꼬르 '아 나에 대한 애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왜 처음에는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해 줬으면서 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고 나보다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막 이런 보편적인 연인들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어요. '연락을 많이 해 주는 게 애정에 비례한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 네 실제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문화가 있기도 해요. 또 일본을 예로 드는데 일본은 뭐 사귀는 사이여도 연락을 뭐 이틀 3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고 하루 종일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뭐 개인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게 문화 차이인 걸까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또 한 번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연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물론 연애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국 연애 문화만의 특징을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이런 재밌는 주제 가지고 찾아올 테니깐요. 좋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대본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PDF를 클릭하시면 대본을 이제까지 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